없애기 위한 아연 재련소의 무방류 시스템부터 세계 최초 180일 이내에 땅에서 썩는 생분해 생수병까지 환경을 되살리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북 봉하군의 한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규모. 대체 뭘 하는 곳일까? 예,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예,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이 뭔데요? 아, 바로 이것입니다. 반짝반짝한 게 혹시 은? 바로 세계 최고의 제품 아연입니다. 철강의 품질을 좌우하는 아연. 이곳은 무려 세계 1위를 달리는 국내 최초 아연 재련소라고. 아연 산업에서는 우리가 최강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다운 남다른 스케일. 그런데 산처럼 쌓인 이 검은 가루는 무엇? 아연 정광입니다. 아연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연 광석을 정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연 만들기에 돌입. 우선 광산에서 채취한 광석을 가루로 정제한 뒤 아연을 침출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정제한 뒤에 전해 공정으로 가겠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 아연 용액을 전해조에 넣고 전기 분해 방식을 통해 아연이 알루미늄 판에 달라붙게 만든다. 아연은 양이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판에는 양이온이 환원이 되고 양극판에서는 물이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후 아연이 붙은 알루미늄 판을 높은 온도에서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든 뒤 주조 틀에 부어 모양을 잡아주는데 아연 금속이지만은 표면은 산화물입니다. 온도를 한 5, 20도 정도까지 높이게 되면은 산화물은 부상을 하게 됩니다. 상부는 크고 금속분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최고의 순도를 만들게 됩니다. 작업을 거치며 위로 뜨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면 세계 최고의 아연괴 완성! 냉각 과정을 거치면은 이런 완성된 아연 제품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건전지 등 다양한 제조업에 쓰이는 아연. 그만큼 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다.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철강 제품의 표면에 도금용으로 쓰이거나 기계 부품으로 쓰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아연을 만들다 보니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에 걱정을 없애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 저희들이 낙동강 상류에 있는 만큼 폐수 처리한 방류수를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약 320억 정도를 들여서 무방류 설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진 폐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여러 공정을 통해 깨끗하게 만들어 자체 재사용할 수 있는 무방류 시스템. 심지어 강에서 취수한 물보다도 깨끗하다고. 공업 용수를 사용하는 양을 줄이고 물 자원을 재순환하는 데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폐수를 끓일 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포집해 액화시키면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물을 다시 공정에 재이용하는 원리란다. 중금속을 제거하고 나온 물을 임시적으로 모아놨다가 다음 공정인 열경기 쪽으로 이 펌프를 통해서 이송해주기 위한 전 단계 설비. 안 좋은 성분이 완벽히 제거돼야만 재사용 가능. 증기에 불순물들을 좀 걸러내줄 수 있는 장치가 설치가 돼 있고 깨끗한 증기만 응축이 돼서 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을 저희가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남아있는 나쁜 성분은 또 다른 작업을 거쳐 따로 분리해 준다는데 분발기에서 한 30배 정도 농축을 시키고 2차로 결정하기 위해서 2배 정도 더 농축을 시켜서 총 한 60배 정도 농축이 되면 그 속에 녹아있는 중금속 이온들이 고체로 결정화가 돼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화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찌꺼기는 농축시켜서 고체 폐기물로 만들어준단다.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발생된 폐기물은 저희가
제어실에서 공장 내의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여기서 이제 펌프라든가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설비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그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외부로 나가 보니 웬 공사가 한창이다. 지하수 확산 방지 시설 현장입니다. 공장 안에 있는 지하수가 하천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공장과 하천 사이에 차수벽과 집수관을 설치해 집수관에 지하수가 모이면 그 물을 퍼올려 무방류 시스템에 돌릴 예정이라고. 환경과 기업이 공존하길 바란다는 기술자. 저희들이 아연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안으로 들어가니 물을 마시는 기술자 발견. 그런데 이때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는데. 저기 잠깐만요. 네. 아니 여기 친환경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병을 그냥 이렇게 버리시면 어떡해요? 아, 이 병이요? 네네. 이 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병입니다. 그런 병이 있어요? 네. 플라스틱을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고? 이 병은 그냥 버려서 소각을 해도 문제가 없고요.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병입니다. 아니 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공장으로 간 제작진. 쌀알처럼 생긴 작은 알갱이가 보이는데 혹시 이게 주인공? 사탕수수나 전분으로부터 온 원료 물질을 촉매 기술로 전환을 시켜서 플라스틱을 만든 소재를 PL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100%짜리 소재입니다. PLA는 천연식물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분해가 가능하다고. 태워져도 실제 자연운에서 온 탄소 발생이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없고요. 자연으로 유출이 되더라도 실제 분해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만큼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소재입니다. 생분해 생수병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선 사출기에 PLA를 넣어 열을 가해 녹여주는데 건조한 PLA는 위와 같이 내려와서 스프레이를 통해서 열을 받으며 회전을 하면서 액상화가 됩니다. 액체가 된 PLA는 그대로 금형으로 옮겨지고 제품이 완성되기 전 중간 단계인 프리폼으로 변신한다. 생두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리폼으로 성형한 후에 병으로 블로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형 작업이 끝나면 프리폼이 굳어있는 상태라 다시 열을 가해 형태를 바꿔줘야 한다고. 프리폼에 충분한 열을 가해서 말랑말랑해지며 여기에 공기를 싸서 이 병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병이 완성되면 라벨을 붙일 차례. 그런데 이 라벨도 보통 라벨이 아니란다. 일반 생두들은 플라스틱 PP 라벨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는 100% 생분해 가능한 PLA 라벨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과 라벨 모두 100%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생수를 생산해오면서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배출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저희가 알고 보니까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폐플라스틱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3년 동안 R&D를 통해서 이렇게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병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생수병이 생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LA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생수병을 만들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다시 회수를 해서 이렇게 분쇄한 원재료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원재료 가지고 다시 또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PLA 소재 처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는 상황. 이에 기술자는 고객에게 생수를 배송한 뒤 그대로 다시 회수해서 생수병을 분쇄해 재생산하는 순환 시스템을 갖췄다고. 회수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회수한 모든 제품들을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부터 라벨, 뚜껑까지 모두 생분해 가능하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단다. 저희가 현재 생분해 캡도
개발은 했지만 원가 경쟁력 때문에 현재 적용을 못하고 있고요. 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PLA 소재. 앞으로도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국내외 여러 회사들과 협업하여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끝없는 연구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기술자들. 이들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